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지능의 교재를 활용해서 준사급 한자 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과, 역사, 지리 파트입니다. 끝까지 한자 자원 설명 잘 듣고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질 결자 오늘 배울게요. 앞부분에 있는 한자가 실이고요. 실을 매듭을 집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길하다라는 한자에 길자가 아마 결이라는 발음을 준 것 같지요. 끊어준 실을 길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보기 좋게 이어 맺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어 맺어서 어떤 결실을 끌어낸다는 뜻 때문에 결과 완결, 좋은 뜻으로 맺음을 했다는 뜻으로 쓰는 한자입니다. 결혼할 때도 많이 쓰는 한자고요. 그래서 실을 보기 좋게 매듭지었다 이렇게 외우세요. 진할가자 많이 나오는데요. 삐뚤, 이 삐뚤어질 와라는 한자가 이 와가 과를 준 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시험시험 갈착은 항상 가다라는 해석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삐뚤어진 곳을 갑니다 라고 해서 삐뚤어진 것을 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날과에서는 나의 잘못할 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버린 시간도 되지만 잘못했네 라는 뜻에서 허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나간 건 과거, 나의 잘못한 건 과실 이럴 때는 쓰고요. 통과, 지나갔다가 있겠죠. 자, 삐뚤어지게 잘못 행동했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임금군자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 자체가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한자에서는 손 모양을 이렇게 씁니다. 손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명령만 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임금은 명령만 하시죠. 입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군신관계다. 이럴 때 쓰는 한자겠죠. 귀할 기자는요. 여기 위에 있는 한자가 벌레 충자가 아니라는 거 잘 보시고 삼태기 모양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조개패 돈이라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돈, 삼태기에 돈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거나 귀한 아주 상전 중에 상전. 최고의 높으신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귀한 귀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중하다, 귀족이다 이럴 때 쓰는 한자고요. 제주기자는 손수자는 앞에 오면 이렇게 변합니다. 뒤에 지탱할 지자 발음이 여기서 기 발음을 준 걸로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손수, 자 뒤에 있는 지탱할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기능, 기술,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주라고 보시면 좋고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지가 기가 됐으니까. 길할 기자 아까 매질게에서 잠깐 말했듯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ucky,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은 자 위에 있는 한자가 선비사예요. 선비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선비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행운이다. 좋다 할 때 쓰는 길자인데요. 길이다, 길몽이다. 다 좋다는 말이고요. 길할 길자의 반대말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길할 길자의 반대말은 흉할 흉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덕덕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의 원 이름은 자축거를 척인데 단일 행자에서 반대편이 왔으니까 걸어가다라고 좀 보실게요. 뒤에 있는 한자는 덕덕자의 변형입니다. 뭐만 변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눈목이 누워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덕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덕에 있는 행동을 하다 해서 여기에 실천한다라는 단일 행자만 추가한 것 뿐이고 덕자는 그대로 살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덕, 아주 그냥 정직한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도덕, 덕행 좋은 말 있습니다. 진해력자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거 한자 자체가 세월이라는 뜻이고 력 발음 여기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별을 심어놨습니다. 벼와 두 개니까 별을 심어놓고 이게 다 익을 때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세월이 그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지나간다 해서 진해력자고요.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기록한 역사라든지 내가 배워왔던 지나왔던 것들을 기록하는 걸 학력이라고 한다든지 자 별을 심고 다 여물 때까지 세월을 그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처럼 지나간다 라는 뜻입니다.
망할 망자는요, 위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으로 보는데 원래 사람인 이렇게 쓰죠. 사람인자가 점하고 획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숨기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다 묻어줘서 이렇게 숨기는 모습의 한자입니다. 망했다는 원래 사망할 망자입니다. 죽었네, 망했네, 망해서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연관하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사망할 때 제일 많이 쓰고, 내 몸이 망가진다 해서 망신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굿셀문자에서 주의하실 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절대 쓰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창과자에다 그칠진데 창과자에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자 그칠지를 쓰고 마무리를 하고 점 찍고 끝나야지 한 번 더 삐치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창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무사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술, 무신, 문신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특히 역사 보실 때 무관이냐 문관이냐 이런 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관 그러면 군인입니다. 가풀포자 어렵습니다. 잘 보시면 어려워서 좀 그림을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손을 묶여 있는 것을 이 부분이 쓴 한자예요. 그럼 죄인이 손이 묶여 있다는 이 부분이 수갑을 찬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좀 그림을 그리시고 뒤에는 그 사람을 잡는 손입니다. 또우자는 이렇게 생긴 손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죄인을 잘 다스리고 잡아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만큼 죄에 대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갚아줬다라는 말로 쓰는 한자인데요. 다스릴 복자라는 한자를 따로 쓰진 않아요. 절대로 아마 발음 역할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참고하라고 쓴 거고요. 다행한 자는 수갑찬 모습입니다. 수갑을 찾다가 억울한 누명을 벗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조금 수갑이 풀린다면 기분이 다행스럽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갚아주다 보자가 되겠습니다. 보답하다, 보온하다, 속보 이럴 때 씁니다. 죄인에게 죄를 갚게 하다. 복복자인데요. 앞에는 신을 뜻하는 한자고 귀신, 조상 이런 뜻으로 쓰는 부수고요. 뒤에가 가득 찰 보신데 술병에 술이 가득 이렇게 담아져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술병이 있으면 이렇게 막 술이 있는 모습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려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자, 신에게 이렇게 술을 가득가득 채서 제사를 지내면 복을 준다는 기복신앙에서 온 한자라고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축복, 복권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복주머니에도 많이 써있는 단어죠. 자, 벼슬알사는 뒤에다가 선비사를 집어넣어서 선비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벼슬 하나 줘야죠. 그래서 봉사하다 이렇게 벼슬하는 선비를 뜻할 때 하시면 되겠어요. 역사사자 보는데 아까 지낼 역자에서 한번 세트로 하기 때문에 둘이 꼭 같이 보시고요. 역사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록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쓰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썼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쓰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오른손 모양을 조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변형이 약간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고 올바른 뜻을 사심 없이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해서 사관사라고도 하는데요. 진짜는 역사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국사 할 때 나라 역사는 국사겠죠. 이 사관을 사람인을 붙여서 관리로 만듭니다. 이 사관은 이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누구가 시켜서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 시킨 대로 일을 합니다. 임금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다라고 해서 하여금 사자인데요. 시키다 사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시키다, 윗사람이 임금이 아랫사람을 시킵니다. 시키다 사자입니다. 관리를 시키다. 사실 그러면 임금이 신하한테 시켜서 외국에 갔다 오라고 한다든지 사용하다 내가 이 물건으로 하여금 쓰임을 한다든지 하여금 사자. 항상 상자는 여러분도 씻고 수건을 꼭 쓰시죠. 수건은 항상 쓴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합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상발음이 여기서 상발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 항상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한자는 비슷한 자가 많아요. 위에가 다 똑같은데 아랫부분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한자가 상당히 다할 수는 없고 흑토를 집어넣으면 집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자가 윗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가 많으니까 모양을 좀 외워두시고요. 정상이다 상습이다. 신선선자인데요.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인입니다. 도사님이에요. 도사님. 신선, 도사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은 산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신선, 선녀 이렇게 도사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세자를 보시는데 이 해세자에서 거름보가 숨어져 있는 걸 찾아내야 돼. 어디에 있냐면 위에 있는 그칠보하고 이 아랫부분이 거름보예요. 그럼 나머지가 쏙 빠지죠. 그게 도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전쟁에서 도끼 당연히 들고 가야죠. 걸어가야죠. 그렇죠? 내가 걸어가서라도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죠. 전쟁이 나서 내가 이런 도끼를 들고 걸어가서 싸우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세, 1년 내내 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전쟁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거름보 도끼 들고 전쟁에 참여해서 해를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허송세월 보내다, 세월이라는 뜻으로 쓰십시오. 세월, 만세, 세배 이럴 때 할 때 씁니다. 지킬 숫자는 마디촌자를 쓰는데요. 이 마디촌이 법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나와 촌수관계 따질 때도 이 촌자 한자를 쓰는데 법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집이죠. 집집마다 지켜야 되는 가풍이 있을 겁니다. 집집마다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지켜라. 법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쓰는 수비 보수입니다. 저희 집도 우리 이제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는 되고 제일 크게 하는 건 할 일을 하고 자유를 느낀다가 저희의 큰 집의 일이에요. 할 일을 다 끝내야만 핸드폰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자유롭게 논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그게 엄청 어려운 규칙인데 되도록이면 지키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식구들의 규칙인데요. 그런 것처럼 집집마다의 규칙이 있다 해서 지킬 숫자입니다. 신하 신자는 임금 앞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신하 모습인데요. 이거를 보실 때 뭐랑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쓴 한자가 있죠. 이렇게 쓴 한자는 클 거자입니다. 뭐만 다르냐면 잘 보시면 이게 없죠. 이건 큰 자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이 신하 신자는 신하가 이렇게 구부리고 임금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신하, 충신, 사신, 클거와 신하신 꼭 구분하십시오. 자, 아카락자는요, 위에 있는 한자가 버금아라는 한자인데 아 발음이 악 발음이 되고 아래가 마음시입니다. 버금이라는 뜻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에서 별로 이렇게 첫 번째처럼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에 두 번째 마음은 악한 마음을 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착한 마음을 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못생기거나 뭔가 좀 보기 흉악한 사람을 첫 번째로 트지 않고 두 번째로 취급하는 거에서 두 번째 마음인데요. 특히 이 위에 있는 버금아자는 무엇을 본뜻하냐면 등이 굽어 있는 곱추 모양을 본떴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척추가 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볼록 올라온 등이 이렇게 올라온 곱추 모양이니까 첫 번째 모양처럼 아름답진 않죠. 보기에. 그래서 곱추의 등 모양처럼 추하게 생긴 사람 두 번째. 추한 마음, 악한 마음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다, 악담이다 할 때 쓰는데 이 필순이요. 상당히 특이한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맨 위에 한일은 그대로 쓰고 하나, 둘 쓰는데 이쪽 부분을 한 번에 씁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얘도 한 번에 쓰고요. 그다음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파란색으로 한 번에, 자, 한 번에 빨간색 긋고 둘 하고 셋 하는데 여기가 한 번에 대각선으로 여기도 한 번에. 나머지들은 다 따로따로 쓰시면 획순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카락자는 획순 쓰기가 복잡하니까 잘 보시고 쓰시면 좋겠네요. 그럴련자는 이 위에 있는 자체가 개고기입니다. 다로리 앞에 오면 고기에다가 개고기 썼으니까 개고기는요. 잡아서 먹게 되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불에다가 훈제처럼 그을려 먹어야 그 누린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불에다가 그을려 먹었네 해서 그을릴 연자를 발음을 계속 그을릴 하다가 그럴련이라는 발음으로까지 변했다라는 게 설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해 먹는 거였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였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어거지 같은데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개고기는 불에 그을려 먹었어. 그을려 먹는 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자연. 구할요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 덮단데 여자들이 허리를 덮고 다닙니다. 왜? 중요하니까.
차가우면 임신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한료자는 중요한료라고도 쓰는 한자입니다. 구한료는 중요한료. 그래서 단어도 중요하다, 요구하다 이럴 때도 다 쓰는 한자예요. 자, 옷을 잘 입고 허리 쪽은 잘 덮고 다니는 여자들 또는 어느 책 보면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허리는 정말 다 중요하죠. 급수가 좀 올라가게 되잖아요. 사람을 신체를 뜻하는 부수가 달월인데 이 달월에다가 지금 쓰는 중요할 요자를 쓰게 되면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신체를 뜻하는 한자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허리예요. 허리가 아픈 걸 요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허리 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발음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 원할 원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머리에서 먼저 생각이 듭니다. 원하고 뒤에다가 앞에다가 원 발음을 써서 원할 원, 소원, 축원 이럴 때 쓰고요. 내가 뭔가를 원서를 내다 이럴 때도 쓰고요. 기원하다 할 때도 쓰고요. 바라는 거 원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째 자는요, 뭔가 막 쌓아 올린 모습인데, 이 부분, 이 아랫부분을 뚝 띄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쌓아 올린 모습입니다. 쌓아 올린 모습을 이렇게 써서 2개 이상 겹쳐 있다라는 뜻인데요. 재생이라고 해서 리모컨에 우리 재생 버튼이 있죠. 한 번 한 것 또 하고, 한 번 한 것 또 하고, 이럴 때 쓰고요. 수능 보고 뭔가 잘못되어서 다시 보는 걸 재수한다고 할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2번입니다. 그러면 2번 결혼하는 걸 어떻게 하죠? 재혼한다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조급해 한자는요, 돈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돈이요 이렇게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집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저금하다. 물이 쌓여 있으면 저수지 이렇게 싸면 돼요. 불굴적자는요, 위에 흙토는 그대로 살려주고 이 아래에 있는 한자가 불화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에서 불이 났습니다. 훨훨 타고 있고요. 불의 색깔은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이다, 적십자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돼요. 싸움전자는요, 싸움 갈 때 가져가는 창이 있고요. 호단자는 자기만 쓰는 무기인데요. 이렇게 새총 모양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자기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이런 새총, 여기 손잡이인데 여기다 고무줄을 달겠죠. 그런 모습을 그린 한자. 나만 쓰는 무기와 같이 쓰는 무기를 같이 써서 싸움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상, 전쟁 모양이에요. 이를 조자는 태양이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일은 태양을 상징하니까 태양이 뜨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태양 뜨는 모습을 그리면 되겠고요. 이르다, 빨리라는 뜻이에요. 조속, 조조. 우리 영화 일찍 볼 때 조조 할인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군사졸자는요, 군대에서 쫄병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있는 애는 제가 제일 마지막 급이라는 맛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옷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한이를 그었는데 그자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쫄병 표시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군사졸도 되고 쫄병졸도 되고 끝부분 졸도 됩니다. 그래서 쫄병, 졸업, 끝에 하는 거. 시종자는요, 곡식을 뜻하는 부수는 다 벼와를 쓰는데 무거운 것만 씨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씨가 무거운 건지 알이 꽉 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소금물을 타서 이 씨를 이렇게 넣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라앉는 것만 씨앗으로 썼다고 해요. 둥둥 뜨는 건 껍질이니까 안 쓰고. 허물제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 그물만 감옥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물에다가 나쁜 짓 한 사람, 안일비, 진짜 아닌 사람 다 집어넣습니다. 법망에 걸려서 다 그물질해서 넣었어요. 죄 지은 사람. 그 다음 가지지는 이 아랫부분이 손이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들고 있는 손이겠죠. 나뭇가지를 딱 들고 뭐 바람이 분다든지 내가 막 몸이 흔들릴 때 무엇을 잡고 있으면 내 몸이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지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지지하고 있다. 나아갈 준자인데요. 새추를 쓰고 가다라는 부수를 써서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쓰는 진자가 되겠습니다. 진행하다, 진출하다. 처음 초자는요. 앞에 있는 한자가 오드의 변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뒤에는 칼도를 집어넣어서 옷이라는 것을 만들 때 처음 하는 작업은 내 치수를 재서 처음으로 재다. 치수 딱 잰다면 이제 천을 자르면 그때부터 이제 옷 만들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칼을 대는 게 처음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최초, 시초, 시작하는 지점을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곧 끝나갑니다. 충성, 충자는 가운데 마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
충신 이럴 때 쓰는 한자죠. 비슷한 자가 있어요. 만약에 가운데 중장을 두 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또 충성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근심 한자입니다.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죠? 칠타는요, 앞에다가 손수를 쓰고 뒤에다가 못정을 써서 못을 박으려고 탁탁탁탁 이렇게 칩니다. 뭔가 치다라는 것에서 쳐야만 소리가 나는 타악기라든지, 야구에서 치는 사람을 타자라 한다든지, 건의를 통한 흑기, 덱통령할 때 쓰는 통자입니다. 꽉꽉 채워서 실로 묶어와서 한 사람이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실이 이어져 있어서 다 이렇게 묶어서 쫙 끌고 오는 거예요. 통합해오고 통일해오고. 패할 패자는요, 조개패, 돈이 없어졌습니다. 칠보, 누구한테 쳐서 부셔서 때려서 맞아서 재물을 뺏기게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에서 지면은 전리품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많이 맘대로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줘야 되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재물로서 또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북녘북자가 배 발음이 있는 거, 그래서 패배라고 정확히 읽으셔야 되는 거, 이거 한번 유념해서 보세요. 실패하다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 자입니다. 흉할흉자. 아까 제가 길할길자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길하다는 좋다, 흉하다는 나쁘다인데 입 벌릴 감자에 교차할 오라고 쓰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으면 좋은 징조가 아니면 입을 벌리면서 놀라는 모습을 하는데 저는 그릇이라고 봐요. 이게 그릇인데 이렇게 X자로 깨졌어. 이 그릇 잘 쓰지 않죠? 보기 흉하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기 흉한 것. 뭔가 쓰임새가 끝나버린 것, 이렇게 해서 흉한 것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흉악, 흉양 이럴 때 쓰면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